안녕하세요. 수수한 교사일의 강의를 맡은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3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배웠던 것을 간단히 복습하고 우리 오늘 배울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수능이 무엇이었죠? 수능은 뭐의 줄임말이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 바로 수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수학하는 능력, 즉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했었고 수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이 높은 상위 대학일수록 이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수능이라는 거고, 또 수능 과목은 어떠한 과목이 있었죠? 제일 먼저 뭐? 국어, 언어 이런 건 아니라고 했죠.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또 국어, 수학, 외국어 아니고 영어, 맞아요. 그리고 한국사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총 수능은 5가지 과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도 배웠죠. 수능 성적표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일단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수능 성적표는 상대평가가 기준이고 딱 2개가 절대평가인데 뭐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진행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성적표에서 3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죠. 그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표준 점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백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었죠. 이 표준 점수는 뭐예요? 내 점수가 평균에서, 전체 친 사람들의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게 표준 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전국의 평균이다, 원점수 기준으로 내 점수가 전국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면 표준 점수는 딱 100점 만점이다. 딱 100점이다 라고 했었죠. 100점 만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표준 점수 0점부터 200점 사이인데 내 표준 점수가 130점, 130점 정도 된다 하면은 아주 상위권이고, 100점보다 미치다 하면은 내 점수는 평균보다 낮게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점수가 각 과목에 대한 편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편차를 상대적으로 좀 그 편차에 대한 부분을 줄여준다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리고 백분위 배웠죠. 백분위는 내가 상위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98%다 이러면 내가 상위 2% 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었고, 80%다 하면 상위 20%다 이렇게 이제 100에서 빼기해서 이제 계산했다라는 것을 배웠고, 등급은 뭐였죠? 이 백분위가 나눠진 이 구간을 나눠진 것을 구간을 나눠서 등급을 붙인 거라고 했죠. 구간을 나눈 것을 등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등급은 4%, 2등급은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외워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등급은 뭐라고 했었죠? 수시를 지원했을 때 이 등급이 최저 등급을 대학교에서 요구한다라고 했었고, 또 이 등급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했었죠? 학생들이 가장 대답하기 편한 수능 성적이다 라고 했었죠.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부모님들도 학생에게 성적이 너 점수 몇 점 나오니? 얘기 물어보면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데, 등급이 어떤 정도 나와? 등급이 어느 정도 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도 대답하기 편한 성적이 바로 이 등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등급을 가지고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가 어려워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 등급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었죠. 맞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제 학생들과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결국 이제 수능이라는 거가 이제 대학에서
학문을 수학하기에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말미에 수능이라는 걸로 이 학생을 평가하기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루에 그 시험, 아침부터 오후까지 치는 그 시험 하나를 가지고 이 학생이 대학에서 잘 배울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를 평가하는 것이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수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시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시를 포함한 또 수능을 포함한 이 대학을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단어는 뭐냐면 입시입니다. 입시. 여러분 입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입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입학시험을 얘기합니다. 입시. 뭐 수능 입시 준비, 대학 입시 준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입시라는 건 뭐냐면 입학시험인데 입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입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입학시험 입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대학 입시죠. 수능은 대학 입시니까 대학 입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대학 입시는 뭔가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그러면 대학 입시라고 하겠죠. 그러면 수능은 뭘까요? 수능은 이 대학 입학시험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입시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그 입시라는 것 안에 수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럼 학생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시가 중요한 거죠. 대학교를 잘 가야 하고 또 대학교를 가서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 대학 가는 방법 중에 수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입시가 입학시험이다. 입시라는 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대학교에 가는 대학생 신입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을 입시라고 하는데 그 입시 안에 국가에서 치르는 준비하는 수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의 전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입시의 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는 정시라고 합니다. 정시.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치는 시험을 정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시라고 하는데요. 이 정시가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시입니다. 수시는 뭐냐면 수시로 그 다음에 일정하게 정한 때가 없는 시험을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 전형. 그래서 입시는 수능 전형이 있고 두 번째로 수시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시 있죠? 그 다음에 정시. 그래서 이것을 이때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정시는 간단합니다. 정시는 정시 꼴 수능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하여 놓은 시기에 치는 시험이니까 수능이죠, 수능. 그리고 그 정시의 전형 중에서 수능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를 치르는 그 대학교에서 정한 시기에 시험을 보는 게 수능 성적표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에 실기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이 실기를 통해서 이 정시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중요한 때가 이제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수시는 뭐냐면 대학교에서 기준과 일정을 정하여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12월 그때 수능을 쳐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는 이런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요. 수시는
그 모든 그 입학 전형을 어떤 학생을 뽑을지,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대학교에서 정해서 뽑는 전형이 수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뽑는 전형의 기준을 대학교에서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능은 다 동일한 시험으로 동일한 성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시는 대학마다 전형이 달라서 모든 어떠한 대학마다 같은 전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대학별로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비슷하게 보지만 뭔가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도 다르고 또 지원하는 일정도 다르고 또 지원하는 기준도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게 바로 수시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는 이 기간만 정해져 있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는 9월 23일부터 9월 28일입니다. 언제요? 9월 23일부터 9월 28일. 그리고 이때 모든 대학교에서는 이 수시 전형 하기 전에 이때 수시 원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학교에 이 수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면 23일부터 28일까지 이 기간만 원서를 접수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전에 23일부터 28일까지 총 23, 24, 25, 26, 27, 28 총 6일인데요. 이 6일 동안 다 받는 게 아니라 각 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는 이 6일 중에 며칠? 3일 동안만 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 3일을 선택하는데요. 23, 24, 25 할 수도 있고 25, 26, 27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6, 27, 28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6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수시 원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학교에서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활정을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 수시 접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시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형 일정부터는 모두가 다 대학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데 이 전형 기간의 시작점은 9월 29일부터고요. 끝날 기간은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동안 전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정 중에 우리는 요때 수시 전형을 보겠습니다. 수시 시험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서류를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대학교에서 이제 공고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와 수시 전형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이라는 항목을 보면요. 모든 대학교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입학에 들어가 보면 이 정시 전형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일정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정시 전형 일정은 내가 수능을 치거나 실기를 그때 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수시 일정은 모든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정확한 일정과 원서 접수의 날과 그다음에 어떻게 전형이 진행되는지를 또 다 봐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학교 입학에 이제 그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 각 대학별로 확인하면 되겠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안내를 EBS나 또 혹은 전국대학협의회라는 사이트 또 혹은 진학사나 등등 여러 가지 수시나 수능 정보를 모아둔 사이트에 가보면은요. 다시 한번 EBS나 전국대학협의회나 또 이제 진학사 등등의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러한 대학교의 일정들을 또 전형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수시 일정과 전형을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이 수시 전형도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조각조각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위주가 있고 또 실기 위주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뭐 자소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학생부 위주죠.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그러니까 정시에도 실기가 있는데요. 수시에서 실기를 먼저 보고서 뽑고 그 다음에 수능에 최저 등급을 보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마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위주도 수시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위주가 무슨 말이냐?
그 이 생활 기록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생활 기록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학생부 위주입니다. 맞죠? 천천히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를 살펴보겠는데요. 논술 위주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논술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막 쓰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시 전형을 보고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실기 위주는 예체능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 수시 기간에, 예체능 시험을 치고, 실기를 치고, 실기 합격하면 수능의 최저 등급으로, 최저등급 맞추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부 합격을 할 때 수시 위주가 있죠. 그리고 제일 복잡한 게 이 학생부 위주라는 건데요. 천천히 학생부 위주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안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속 나눠서 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올린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쉽게 되어 있죠. 입시 전형에는 뭐 수시와 정시 위주가 있고, 수시 위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이 학생부 위주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면서도 또 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위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이들이 말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학종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부 위주가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안에 학생부 교과라고 했죠. 그 학생부 교과는 뭘 말하냐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국어 내신 시험 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 내신의 교과 성적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교과 성적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뭐 평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얼마다. 그 다음 평균 석차가 얼마다. 그리고 거기서 내신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얼마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퍼센트가 있죠. 그 등급과 퍼센트 기준은 그 수능 기준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 석차 100분위를 가지고 100분위를 매기고 등급으로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고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또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내신이 좋지 않아서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위주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만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담을 하거나 또 여러 이제 학부모님들은 또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수시 안에 학생부 위주 안에 교과 위주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뭐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보겠다. 아니면 한국사를 포함하겠다 안 하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대 같은 경우는 뭐 수학, 과학 위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위주가 아니라 학종이 있죠. 근데 이 학종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부 비교과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뭐라고 했죠?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얘기한다 했죠. 교과목에 대한 그 과목, 그 다음에 과목 수, 그 다음에 뭐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생활 기록부를 자녀들 걸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출결 사항도 있고요. 뭐 봉사도 있고요. 뭐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뭐 수상 경력, 자격증, 뭐 독서 목록표, 교과 학습 발등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이 비교과 영역과 교과 영역을 함께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종이죠. 학종 줄여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부 비교과만 보고
학생부 종합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로만 또 학생 수시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학교 있냐면 교과와 이 비교과의 어떤 부분을 합쳐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비교과 영역인데, 이 교과 영역은 너무 명확하죠. 왜냐면 성적을 잘 받으면 좋게 나오고 성적을 못 받으면 낮게 나오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비교과 영역이 경쟁이 좀 과해졌습니다. 이 비교과 영역,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독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이 이렇게 과해졌는데, 근데 이 학종 영역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스카이 캐슬 보면은 학생부 종합 성적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기도 갔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뭐 동아리도 했다가 이러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칸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고등학교인데도 논문을 쓰기도 했었고, 또 고등학교인데 뭐 인턴을 했기도 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이게 원래는 학생들을 수능이라는 그 하나로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과 다양한 영역들을 보면서 이걸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전형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여기에 목숨 걸고 매다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 부분을 막 보충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회장이나 종교부회장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입상 경험도 있어야 되며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야 이 생활기록부가 우수한 생활기록부가 되니까, 이런 경력이 많아야 뽑히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문, 지금은 그런 게 다 폐지됐죠. 논문이나 이런 것도 폐지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과학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줄여들고 축소되고 있고, 지금은 다시 이 수능을 더 이렇게 비중을 늘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았던 많은 학생들을 보는데요. 생활기록부가 보통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뜯어보면은, 아까 뜯어본다라기보다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해서 생활기록부를 좀 봅시다 하고 열람해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무난하게 쓰면 한 5장이냐 6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막 채우는 거죠. 독서도 채우고, 나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동아리를 했고, 이런 걸 채우다 보면은 이것이 10장 정도 씁니다. 거기에 막 하는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례로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수 전형으로 이제 대학교 수시로 갔던 친구들의 그 학생 기록부에 이 종이 몇 장을 썼는지를 평균을 내보면 보통 25장, 많게는 30장을 썼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그게 25장에 30장 정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거기에 기록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근데 이런 본래의 취지는 수능으로 선발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로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오기에 적합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동생 중에서는 이제 생물학과에 들어온 친구 중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생물 선생님과 뭐 어디 실험도 참여하고 또 어디 대회도 가고 어디 캠프도 가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야, 나는 이렇게 생물에 또 이제 세포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학교에서 높이 보고, 그래서 그 전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학종으로 그 친구가 뭐 수능도 잘 못 보고 성적도 낮은데 그 전형으로 대학을 뽑혀서 수능 간 것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잘 간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면 내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잘 이렇게 분별해보고 내게 맞는 대학은 어떤 건가도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비교과 이런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소서, 자기소개서죠. 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 또 논술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 전형들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의 전형을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각 대학교의 입시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수시에는 이제 곧 9월 달부터 이제 준비가 들어가고, 빠르면 지금 여름 방학 기간이죠.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이게 찾아가지고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이제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러한 전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 한 명이 많은 아이들을 다 상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학생들이 잘 찾아서 선생님과 이렇게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시를 써본 대학생이나 또 이러한 것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런 TF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런 이렇게 상담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수능은 좀 이렇게 낮지만 또 좋은 재능이 있어서, 좋은 활동들이 있어서, 또 학생부 성적이 좋아서 수시를 쓰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 수시라는 거는 이렇게 9월 그때 아니면 접수를 못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같이 상담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 전형이 엄청 많거든요. 학생부 전형 이런 전형도 있지만 또 리더십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자녀 세대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도 따로 있고, 이게 대학교마다 엄청 천차만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과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수학하기 위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이런 전형들이 많은데, 그러한 전형들을 잘 몰라서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또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수시 이 전형을 잘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지금의 실력과 노력으로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팀들을 꾸려서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런 상담 기간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같이 또 대학마다 그런 전형을 찾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나 학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수능, 수시, 그러니까 이 공부, 학습, 입시에서 이렇게 벗어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능과 수시를 내가 잘 못하더라도 또 내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에서 좀 잘 품어주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케어받기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것이 아주 좋은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교회에서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잘 못 누리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과 친구들이 또 대학을 가면서 또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서 좋은 공동체로 또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걸 보시는 분 중에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입시 상담팀,
그러니까 힘든 점도 들어주고 또 수능과 수시를 이렇게 같이 전략도 짜주는 이런 팀들을 꼭 한 번쯤 만들어 보시기를 또 권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입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질문으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